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연일 계속되는 국회 파행에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서울 중구의회의 구청과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구청장의 의회 보이콧에 따른 파행에 이어 중구의장은 1대1 끝장 토론까지 제안한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중구의장 연결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6월 1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구청과 중구청 간부 직원이 중구의회 정례회 참석을 거부하며 사실상 의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어린이집 앞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불을 못 이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마포구가 장애인 가정 출산 축하금 지급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출산 축하금에 추가로 최고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오늘 새벽 강동구 성내동의 3층짜리 건물 2층 치과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의회 운영 파행에 대한 책임을 미루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구의회가 정례회를 시작했는데 구청장과 구청 간부 직원 없이 회의가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첫 소식 지혁배 기자입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대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해서 충실히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의회와 행정부 간의 올바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일 추경 예산안 심의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서양호 중구청장이 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열린 개회식과 본회의에는 구청장을 포함해 구청국 과장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을 점검하는 정례회 사상 처음으로 의회 단독으로 진행하는 본회의가 열린 겁니다. 집행부에서 진정으로 중구 발전과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추경 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우선 중구회가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고 이어진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와 업무 보고 중구청 국장이나 과장 대신 구청장이 직접 보고를 하겠다는 공문이 왔지만 결국 여기에서도 보고자는 없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구청장의 의회 정상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업무보고와 동시에 지금 이게 지금 구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가 이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서류를 안 줍니다. 서류를 안 주는 건 간단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과 일부 의원들은 구청장과 1대1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중구의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예정된 정례회 기간 계속해서 중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혁배입니다. 지난 2월 의회 직원의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불거진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갈등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중구의회 정례회가 시작됐지만 구청장과 구청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파행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훈 중구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중구청장이나 구청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정례회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청 간부들이 참석을 하지 않으니까 의회가 파행이죠. 와야 하여튼 의회가 이루어지는데 전혀 오지 않고 있어서 상임위원회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를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구청장이나 구청 직원들이 참석을 안 하면 이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을 텐데 의회 차원의 대책은 있습니까?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의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날짜가 가면 갈수록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서양호 중구청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죠. 그 자리에서 의회를 비리와 구태 정치의 온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후에 곧바로 의회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하셨죠. 어떤 입장을 발표하셨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그 청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좀 정리를 했는데요. 예. 제가 직접 시간이 없어서 숙지를 다 못하고 입장문을 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십 가지의 구청이 해온 행태를 예. 쭉 나열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가로 보도를 좀 하겠지만 일단은 그 중구청 예. 서양호 구청장이 제기한 그 세 가지 의혹들이 있지요. 인사청탁 그리고 예. 술자리 술값 대납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흡연도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글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한 것은 제가 담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기 때문에 그 자세한 걸 모르고요. 예. 인사청탁 이런 말씀은 우리가 그 선거 끝나고 지난 연말까지는 아무 문제 없지 않았습니까? 선거 끝나고 청장과 저희들이 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 그거 다 여기서 저희가 얘기할 수도 없고요.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할 소리 안 할 소리 우리가 부부간에 싸움을 해도 예.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다 넘은다면 저희는 또 할 얘기 없겠습니까? 그러나 참겠습니다. 예. 자, 이 조 의장님은 물론 이 술자리와 담배와 연관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의원들과의 이런 사실관계 확인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해봤는데요. 예. 담배 피우는 것은 좀 어디서 피웠다는 얘기는 듣기는 했고 술 먹는 것도 예. 그 공무원 불러서 술값 내라고 한 사실이 없는데 그 와서 냈다고 그래요. 예. 사실 나 그대로 믿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예. 내용이 좀 와전됐다라는 그것도 입장이 정리회 끝나고 예. 간부들하고 술 먹고 2차로 가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거 예. 믿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의회 차원의 기자회견도 조만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지난주죠. 이 구청장에게 1대1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과 의회가 제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 얼마든지 1대1 토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이 구청장 되기 전에 토론자로서 밥을 먹고 살았지만 저는 그 토론 잘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금 진행된 사항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1대1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토론 제안에 대해서 구청에서 뭔가 답변이 왔습니까? 아무 얘기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답변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마지막으로 이 의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서양호 청장께서 기자회견에서 낡은 정치와 싸우기가 힘들다 그랬는데 예.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구청장과 일하기 참으로 힘듭니다. 1200 공무원은 인사권으로 입이 다 막혀 있고 또 직능단체, 각종 직능단체는 예산 지원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말 못하고 있고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중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저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중구에도 산적한 민생 현안이 많습니다. 중구청과의 조속한 갈등 해결 기다리겠습니다. 자, 의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 연결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린이집이 있는 교회 건물에 형을 만나러 왔다가 만나지 못하자 분에 못 이겨 막무가내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오전 10시 반쯤
47살 한모 씨가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어린이집이 있는 교회 건물에서 일하는 형을 노리고 왔다가 만나지 못하자 분에 못 이겨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남성은 먼저 문화센터에서 일하는 교회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뒤이어 어린이집 손자에게 약을 주러 들른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공격했습니다. 또 이 소리에 놀라 달려나온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보호하려 어린이집 문을 잠그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한양대학교 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피해 할머니의 경우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주에 나니까 보육교사가 나왔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보육교사 당하고 밟는 바람에 병원은 별 탈 없이 잘 되는데 사실 뭐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남성은 범행 이후 교회 건물을 떠났고 상황심리역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가해자의 형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친형하고 뭔가 사이가 좀 안 좋았었나 봅니다. 돈 문제가 좀 있었나 보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출근 안 하셨나요?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가해 남성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배경을 조사 중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강동구 성내동의 한 치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 일부가 그을리고 창문 등이 파손돼 소방서 추산 600만 원의 지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15일 오후 6시쯤 구로구 고척동 이면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되고 인근 주택 창고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지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전기 배선에서 합선이 일어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치구가 부모에게 주는 축하금, 바로 출산 축하금입니다. 대부분의 자치구는 지급 기준이 하나로 돼 있는데요. 마포구의회가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 축하금 지급 기준을 높이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의회가 출산 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장애인 가정에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게 주된 목적.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장애인 가정에 이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포구 차원에서 장애인 가정에게 경제적으로 그래도 부담을 그나마 좀 줄어드리고자 이 개정안을 냈다라고. 장애인 가정 출산 축하금 지급은 기존 출산 축하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세 가지로 분류됐는데 먼저 신생아의 모가 등록 장애인일 경우 150만 원을 지급하고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일 경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심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각각 150만 원과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 모두가 등록 장애인일 경우는 높은 출산 축하금 하나만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인 가정일 경우에는 기존에는 내 아이가 셋째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100만 원을 우리 마포구에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내 아이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100만 원 플러스 엄마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150만 원을 더해서 총 250만 원이 마포구에서 지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장애인 가정에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마포구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본격적인 제도 시행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경복궁 바로 옆 종로구 송현동에는 15년 넘게 방치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호텔 건립 등 개발이 추진됐지만 규제와 반대에 부딪히면서 무산됐는데요. 종로구가 이곳에 숲과 공원을 만들자며 공론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아연 기자입니다. 경복궁 담장 너머에 자리 잡고 있는 종로구 송현동의 한 부지입니다.
서울광장의 3.5배인 13,000제곱미터 규모로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관광호텔 건립 계획이 추진됐지만 인근 풍문 덕성여고의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서울시 교육청과의 소송 끝에 패소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15년에는 호텔을 제외한 복합문화센터 건설 계획이 통과되면서 결국 지난 2월 매각이 발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로구가 송현동 부지의 활용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시민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속에 정 필요하다면 주민에게 꼭 필요한 문화공간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고 또 지하 같은 데를 좀 활용해서 시민 편의시설도 좀 들어가면 그건 괜찮겠다. 이런 정도 생각이죠. 그렇지만 기본은 수비다. 송현동 부지의 공익적인 이용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조선시대 궁궐에 소나무를 가꾸던 장소이자 산줄기가 있던 곳으로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보존과 활용이 같이 가야지 저 땅 자체를 팔아먹고 돈 벌는 수단으로 쓰는 거는 그건 활용이 아니라 왜곡이고 파괴입니다. 활용이라는 말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면밀하게 잘 따져봐야 된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활용 계획을 묻는 시정 질문이 벌어졌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해당 부지를 중앙정부가 매입해 일부를 공원화하고 인근 국립민속박물관을 옮겨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아연입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박종철 씨의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이 해명은 결국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었죠. 그로부터 3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재탄생한 고문치사 사건 현장에서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던 남영동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입니다. 조사실엔 당시 물고문을 했던 욕조 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 인권 유린과 탄압의 공간이었던 이곳이 지난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2005년부터 이곳을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역사적 의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이제 드러내고 해설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시민들에게 이곳이 어떤 공간이었는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기념관에선 옛 대공분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잠금 해제전이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잠기고 은폐됐던 곳이 열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스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증폭됩니다. 누군가에겐 공포와 두려움을, 또 다른 이에겐 야만성을 드러내는 매질로 이 공간에서 물이 가진 상징성입니다. 과거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온 이들이 지상 1층에서 5층 취조실까지 눈을 가린 채 올라가야 했던 원형 계단입니다. 불투명한 벽에 나선형 구조인 이 설치 미술에선 간접적으로나마 당시 원형 계단을 올라가면서 느꼈을 공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옛 대공분실이 만들어진 시기와 건축가, 건물 자재를 기록한 5개 간판 구조물, 그리고 당시 국가폭력이 자행됐던 주사실 안의 끔찍한 현장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적색사각형 설치 미술도 있습니다. 오래된 기억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이야기들이 탄생할 수 있는 공간을 하기 위해서 전시를 기획을 한 것이죠. 남영동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아픈 역사를 들여다보는 잠금 해제전은 오는 9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잠자고 있던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나누고 기부도 할 수 있는 작은 장터가 열렸습니다. 송파구 석촌동에서 열린 녹색 나눔 장터 현장에 태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석촌동 고분군에 옹기종기 돗자리들이 펼쳐졌습니다. 돗자리 위엔 갖가지 의류와 냄비 등 생활용품들이 한가득입니다. 판매와 기부 두 가지 기쁨을 즐길 수 있는 녹색 나눔 장터입니다. 물건도 판매하고 기부까지 한다고 좋은 의미가 있어서 이번에 알고 참여했어요. 네, 서로 나눠 쓸 수도 있고 저렴한 가격에 또 물건 상태도 좋으니까 같이 공동체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수익금 일부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되고
남은 물품은 함께 참여한 사회복지재단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해서 그 장애인들을 직접 고용하는 그런 이 현장에서는 직접 이쪽으로 저희 부스로 기증품을 가져오셔도 되고. 지난 2011년 처음 시작한 장터에는 올해 주민 30개 팀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들어갔습니다. 나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더불어 살면서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장터를 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같이 나누는. 연례 행사로 자리 잡은 석촌동 녹색 나눔 장터는 올해 동민의 날을 맞아 10월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구로구 협치회의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구로구는 지난 14일 구청 창의홀에서 공개 모집 등을 통해 구성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구로구 협치회의는 민과 관이 정책 결정과 집행 그리고 평가 과정을 함께함으로써 파트너십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 구청장 등 당연직 5명과 주민 33명 등 총 3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촉식이 끝난 뒤 같은 장소에서는 앞으로의 활동과 운영 방향에 대한 기본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편안한 일요일 보내셨습니까? 조희연 교육감의 수건 사업인 학원 일요 휴무제가 지난주부터 타당성 연구조사에 들어가면서 내년부터 서울 2만 5천 개 학원의 일요일 교습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게 됩니다. 휴식할 권리냐, 공부할 권리냐, 물론 갑론을박도 좋지만 교육 문제의 전반적인 변화가 없다면 쉬어도 쉬는 게 아니라는 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겠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